하나이모 큰일 났어요. 최명지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싫다는데도 작은 할머니가 막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최명지 할머니 나빠요. 오늘은 신여진을 계단 난간에서 밀어버리려던 최명지의 계획을 구하나와 은총이가 함께 막아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 네가 유진이 아들 은총이구나. 은총이 네가 줬던 그 구슬볼도 기억났고 까만 수첩도 기억이 날 것 같아. 가족들의 노력과 구하나의 지극정성인 간호 덕에 신여진의 기억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똥줄이 타서 미칠 지경이었죠. 이 망할 구하나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속이 없는 건지. 점점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니 다 망했구나. 형님 머리를 한번 더 다쳐주셔야겠어요. 이번엔 크게 뇌진탕 와서 제발 그냥 깨어나지를 마세요. 아니 죽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날 이후로 병실에 CCTV도 달려버린 상황이었으니 최명진은 이 병실 안에서 더는 꿍꿍이를 꾸밀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하나가 신여진의 병실에 최명지가 얼씬도 못하도록 윤성호 그리고 장비서와 24시간 교대로 철통방어를 하고 있었으니 최명진은 병실 근처에 혼자서는 얼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대로 손 놓고 가만히 당할 수는 없어. 이놈의 깡패 자식들 구하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놨어야지. 어찌 저런 여자를 못 당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다 못한 최명진은 구하나를 병실 밖으로 유인해내기 위해 머리를 쓰게 되는데요. 지난번 신여진 보호자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며 윤성우를 병실 밖으로 빼냈었던 것처럼 구하나에게도 신여진의 건강 문제로 보호자와 급하게 상의할 것이 있다며 간호사를 매수한 것인데요. 구하나 씨가 신여진 씨 보호자 맞으시죠? 교수님이 신여진 환자 보호자님을 급하게 찾으세요. 기억이 돌아오는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교수님이 오실 때 들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급하게 호출하신 거라서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구하나는 신여진의 병실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이미 한 번 윤성우가 자리를 비웠다가 신여진의 산소호흡기를 뗀 살인미수범으로 누명을 썼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최명지가 또 허튼 짓을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신여진은 그런 구하나에게 자신을 걱정 말고 갔다 오라며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나 많이 괜찮아졌어.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다녀와. 구하나는 어쩔 수 없이 찝찝한 마음을 접고 은총이에게 신여진을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은총아, 이모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 곁에서 꼭 지켜줘야 해, 알겠지? 네, 이모, 저 여기 할머니 옆에 꼭 있을게요. 구하나가 자신의 계략대로 드디어 병실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최명진은 이내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구하나를 떨쳐냈구나. 최명진은 신여진의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형님, 저예요. 나쁜 년, 네가 여긴 왜 왔어? 형님, 저 형님 딸 유진이가 보내서 온 거예요. 그렇게 문전박대하시면 안 되죠. 너를 유진이가 보냈다고.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유진이가 방금 전에 형님 담당 주치의 만나러 갔죠? 형님 담당의가 유진이한테 형님 상태 설명했는데 바람도 좀 쐬고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나 봐요. 유진이가 형님 산책 좀 해야 된다고 저한테 형님 좀 밖으로 데려와 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지금 빨리 유진이 있는 곳으로 가요. 유진이한테 가는 거라고. 신여진의 정신이 온전할 때도 최명지의 이간질에 수십 번 속았는데 심신이 미약한 상태인 신여진은 완전히 최명지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신여진이 유진이 이야기라면 아무 의심도 없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걸 노린 것이죠. 최명지 너만 보면 기분이 나빠. 신여진은 최명지가 싫었지만 유진이가 부탁했다니 최명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이모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건 은총이도 마찬가지였죠. 은총이는 구하나와 약속한 대로 신여진의 옆에 꼭 붙어 있으려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돼요. 이모가 할머니 옆을 지키랬어요. 하지만 최명지가 신여진을 계단에서 밀기 위해서는 은총이를 떼어내야 했죠. 저 조그만한 호기 말썽이네. 저걸 떼어내야 되는데. 은총아, 너는 하나이모가 시킬 일이 있다고 2층 교수실로 와달라고 했어? 은총이가 혼자 뛰어가면 빠르니까 빨리 다녀올 수 있지? 작은 할머니는 지금 밖에 나가려면 형님 겉옷 입는 것도 챙겨야 돼서 시간이 좀 걸려? 은총이 올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이모가 저를 불렀다고요? 그럼 제가 올 때까지 여기 꼭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 은총아,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갔다 와.
착한 은총이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총총총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했구나 싶었을 때 뒤를 돌아보니 최명지가 휠체어를 밀고 저 멀리 반대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왜 먼저 가요? 병실에서 기다리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은총이는 처음에는 최명지가 길을 잘못 알아 자신을 따라오려다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해서 목청을 크게 높여 신여진과 최명지를 불렀는데요. 하지만 최명지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신여진만이 최명지와 투닥거리며 뒤를 돌아볼 뿐이었습니다. 은총이가 부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형님. 유진이가 은총이 데리고 오겠다고 저랑 형님은 먼저 밖에 나가달라고 했어요. 덜컥 무서워진 은총이가 최명지를 따라가 보려 했지만 최명지는 유유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져버렸죠. 은총이는 자신의 실수로 신여진을 놓쳐버린 것이 무서워져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최명지 할머니 나쁜 사람이야. 최명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를 데려갔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놓고. 하나이모가 할머니 옆에 잘 붙어있으라고 했는데 하나이모랑 약속을 못 지켰어. 어떻게 하지? 은총이는 엉엉 울며 구하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구하나도 병실로 급하게 돌아오고 있었죠. 구하나는 주치의를 만나러 갔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여진 환자 보호자를 급하게 호출했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간호사가 없습니다. 구하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비워두고 나온 신여진의 병실이 걱정이 되었죠. 구하나가 급하게 병실로 돌아오는 사이 은총이와 딱 마주치고 말았는데요. 은총아, 너 왜 여기서 울고 있어? 할머니는 어디 있고? 하나이모 큰일 났어요. 최명지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할머니가 싫다는데도 작은 할머니가 막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이모가 할머니 잘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최명지 할머니가 이모가 저를 찾는다고 거짓말해서 제가 실수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최명지 할머니 나빠요. 은총아, 괜찮아. 이모가 여기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모가 할머니 빨리 찾아올게. 최명지 할머니가 휠체어 끌고 어느 쪽으로 나갔어? 저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은총아, 할머니는 이모가 찾을 거니까 은총이는 걱정하지 말고 병실에 돌아가 있어. 알겠지? 작은 아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구하나는 다정하게 은총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는데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한 구하나는 은총이가 무사히 병실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하나는 은총이를 병실로 돌려보내놓고 급하게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흰 복도를 따라 구하나의 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시간도 없었죠.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낀 구하나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최명지는 분명히 이 병원 밖으로 나갔을 거야. 아직 멀리 못 갔어. 구하나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불안한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죠. 위장 간호사를 보내서 나를 병실 밖으로 빼내더니 이제 은총이한테까지 거짓말을 해? 분노와 초조함이 섞인 감정이 구하나의 가슴을 조여왔는데요. 도대체 신여진 회장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이런 쇼를 벌인 거야. 구하나는 자신이 병실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구하나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리고 주변을 뛰어다니며 급하게 신여진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요. 병원의 복도와 로비 심지어 화장실까지 구하나는 신여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신여진 회장님 어디 계세요? 구하나가 목청 높여 부르는 목소리는 최명지에게도 들렸죠. 병원 벽을 타고 울려 퍼지는 구하나의 간절한 외침이 최명지의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구하나 전연이 벌써 빠져나왔구나. 최명지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교차했는데요. 그 시간 최명지는 불이 나게 신여진의 휠체어를 밀며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둘러 지나가는 최명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신여진의 휠체어는 위험할 정도로 속도를 내기 시작했죠. 최명지가 구하나를 피해 도착한 곳은 낭떠러지 같은 계단 앞이었는데요. 형님, 이게 다 형님이 자초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깐 평생 누워 계시지 왜 일어나셨어요? 기억이 돌아오면 저랑 세영이부터 찢어 죽이려고 하실 텐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최명지는 이미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증인을 병원에 여기저기 심어놓았습니다. 병원 카페의 직원부터 청소부까지. 최명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죠.
신여진을 계단에서 밀어놓고 자신은 신여진이 혼자서 바람을 쐬고 싶다길래 중간에 헤어졌다고 거짓말까지 다 준비해 놓은 참이었습니다. 최명지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는데요. 형님 잘 가세요. 유진이 만나시면 안부 전해주시고요. 최명지가 계단 앞에서 신여진의 휠체어를 놓았고 휠체어가 천천히 앞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은 곧장 굴러떨어질 듯 보여졌는데요. 긴장된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려졌죠. 하지만 재빠르게 뛰어와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구하나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죠. 멀리서 최명지와 신여진의 뒷모습을 발견한 구하나가 번개같이 뛰어와 신여진을 구해낸 것이죠. 구하나의 빠른 판단과 행동이 큰 사고를 막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최명지의 비명은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는데요. 최명지 당신 지금 이 계단에서 사람을 밀려고 했어?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악이 가득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구하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죠. 당신 내가 직접 살인미수로 경찰에 진술할 거야. 구하나의 선언에 최명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는데요. 구하나 너 이년 네가 날 또 방해를 해. 최명지의 계획은 이번에도 구하나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것에 최명지의 눈빛에는 증오가 가득 찼죠. 살인미수라고. 웃기고 있구나. 휠체어 밀다 손이 미끄러진 것도 살인미수가 되나? 최명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난 잠깐 손잡이를 놓쳤을 뿐이야. 어디 고소하려면 해보려무나 나도 무고죄로 널 맞고소할 테니까. 환자를 산책시켜주려 한 것도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하네? 최명지는 엄포를 놓은 것과 달리 구하나를 보자마자 줄행랑을 쳤고 병원 복도를 따라 급하게 달아나는 최명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죠. 구하나는 무릎을 굽혀 신여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고요? 구하나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머리를 붙잡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요. 구하나는 신여진이 다친 것인가 걱정했지만 신여진의 상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최명지가 이렇게 난리를 쳐버린 덕분에 신여진은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고 만 것이죠. 마치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최명지에게 검은 수첩을 뺏기지 않으려 몸부림치다. 계단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그날의 기억이 말입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신여진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그 수첩에 다 써져 있었어. 그 수첩을 찾아야 해. 잃어버린 그날의 기억과 함께 신여진은 드디어 모든 기억들이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구하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여진의 눈에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이 가득했는데요. 하나야, 네가 날 또 살렸구나. 정말 고맙다. 내가 미울 텐데.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유진이인 척하며 내가 기억을 찾게 도와주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다. 신여진의 말에 구하나의 눈이 크게 떠졌죠. 회장님 지금 저보고 유진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셨어요? 기억이 다 돌아오신 거예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최명지 덕분에 다 기억났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그날 자신이 머리를 다쳐 혼수 상태로 실려왔던 이유를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 가닥 한 가닥 진실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죠. 역시 최명지 짓이 맞았군요.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은 수첩이 대체 뭐길래 최명지가 그걸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구하나의 목소리에는 궁금증과 혼란이 가득했죠. 그 수첩에 다 써져 있었어. 최명지가 유진이 뺑소니 사고를 사주하고 조영사 그놈에게 돈을 보낸 금액들이 말이야. 과거의 아픔이 다시 한번 신여진을 덮쳐왔죠. 최명지 그년이 우리 유진이를 죽인 거야. 내가 그 수첩을 뺏겨서는 안 됐었는데. 구하나는 그간 짐작만 해오던 유진이의 뺑소니 사건이 정말 최명지의 소행이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에 구하나도 얼굴이 창백해졌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수첩이 다시 최명지 손에 들어가 버렸다니. 구하나의 목소리에도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곧바로 없애지 않았을까요?
구하나의 물음에 신여진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최명지가 그 수첩이 없앨 수 있는 거였다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7년이 넘게 집안에 그렇게 숨겨두지도 않았겠지. 신여진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여전했는데요. 평소와 달리 침착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첩은 조영사에게 돈을 건넨 증거이고 두 사람이 서로의 목줄을 잡고 있을 테니 최명지가 그 수첩을 없앨 일은 절대 없어. 신여진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다만 이제 집에다가 보관해놓지는 않았을 거야. 당장 그 수첩을 찾아야 해. 신여진은 최명지 때문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현기증으로 다시 쓰러지려 하는 증상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는 신여진의 손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단 병실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총이가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끌려갔다고 많이 놀랐어요. 구하나의 말에 신여진의 표정이 순간 가슴 아픈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은총이가 병실에서 눈물만 흘리며 하나의 몸만 기다리고 있던 은총이는 병실의 문이 열리자 은총이의 작은 얼굴이 희망으로 밝아졌습니다. 구하나가 신여진의 휠체어를 밀면서 들어오자 단숨에 달려가 신여진과 구하나에게 안겼습니다. 작은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신여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은총아, 할머니 괜찮아? 내 새끼 많이 놀랐지? 신여진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할머니의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신여진은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었었는데 그동안 할머니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았던 은총이의 눈에 의심이 스쳐 지나갔죠. 신여진이 갑자기 예전처럼 자신을 내 새끼라고 부르다니 은총이는 깜짝 놀라 신여진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다시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 은총아, 할머니 이제 다 기억났어. 내 새끼를 할머니가 잊을 리가 없지. 그런데 당분간 할머니가 기억을 찾은 건 비밀이야. 신여진은 자신이 기억을 찾았다는 걸 숨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는 걸 안다면 최명지가 당장 쥐새끼처럼 외국으로 튀어버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여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기억을 찾은 건 좋은 일 아니에요? 어린 은총이는 이해가 가지 않았죠. 우리 은총이 거짓말 게임 잘하지? 이건 최명지 할머니랑 윤세영 이모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짓말 게임이야. 우리끼리만 할머니가 기억이 돌아온 거 아는 거야, 알겠지? 은총이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듯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구하나는 은총이의 눈높이에서 설명해주고는 신여진에게 도청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실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도청 장치들이 구하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동안 회장님이 정말 기억을 잃었는지 최명지가 병실을 도청하고 있었어요. 아까 도청 장치는 발견해서 다 제거했는데 최명지도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 걸 다 알아서 당분간 몸을 사릴 거예요. 수첩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야 될 텐데 큰일이네요. 걱정 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으니. 신여진의 눈빛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자신감이 빛났는데요. 최명지에게 호되게 당한 신여진은 이미 생각해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세영을 이용해 최명지의 금고 위치를 알아내고 금고 안에 서류를 빼내는 것은 물론 최명지가 그간 훔쳐간 비자금까지 모조리 압수를 해버릴 생각이었죠. 최명지에게 가장 뼈아픈 고통. 최명지도 꼴의 엄마라고 하나뿐인 딸 윤세영을 아끼니 바로 그 딸에게서 배신당하는 고통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복수 계획을 듣고 있는 구하나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죠. 안 그래도 슬슬 윤세영이 배신할 기미가 보이고 있죠? 결말을 앞두고 신여진의 기억상실이라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끝장 빌런 최명지가 제대로 천벌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본이 스포도 되었는데요.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 사이에 배신이 일어나는 게 말이죠. 우리 신여진 나영희 배우와 최명지 지수원 배우의 불꽃 튀는 연기가 어찌나 살벌한지 다음 회를 기다려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